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법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지원 부장판사 어쩐 일로 나오셨어?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야? 이제 법원에서 요즘에 보도되는 거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법원 내 국제인권법, 학회. 연구회,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지난 토요일입니다. 25일 날, 예. 연세대학교 로스쿨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국제인권법 연세대 법학연구원하고 예, 법학연구원.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 이게 판사들이 모인 조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교 법학대학원하고 같이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 그거과 관련돼서 그 행사도 축소하고, 예. 또 그 행사를 주최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활동 자체를 축소한 것을 요구를 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예.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네. 판사들 조직 중에서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적 성향, 보수 언론 쪽에서 그분들이 뭐 판결만 하면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 자꾸 시비를 걸었지. 문제를 만들었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거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TV조선이 승인이 취소될 뻔했잖아요. 그게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도 예. 뭐 이 진보적인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예. 분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모임 중에 연구 하나예요. 모임, 여러 연구 모임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지금 국제 유지현 변호사 우리법 연구 회원인데 어디가 진보적이 생겼어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구석이. 빨간처럼 생겼지. 아니 그래서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그런 연구회 중에 하나고 연조가 좀 짧고 예, 좀 많이 사람들이 참여해 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원 행정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세미나 주제가 조금 이상했잖아요. 네. 이상하다고 대법원이 보기에 이상한 거 아니야? 예. 주제가 뭐예요?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법관 독립 강화의 관점에서. 법관 인사제도와 법관 독립. 예.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하려고 했더니 네.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중에 네. 법관들 501명 갖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결과가 양성대 대법관 체제에 그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오. 그거를 사전 차단하려고 그랬던 거죠. 501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좀 예. 알려주세요. 어허. 충격적이야. 네. 사실은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상적인 잠깐 법관은 총 몇 명입니까? 제가 2,900명 정도로 3,000명쯤 돼요? 예. 그 검사보다 많네? 당연히 많죠. 하는 일이 검사는 재판이 형사 사건만 하지만 판사는 형사 민사 사건을 다 하잖아. 가사 아. 뭐 당연히 여러 많지.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 나 이혼할 때도 법원 가서 했거든.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예. 이제 설문 대상은 답변한 사람들은 다 학 뺏어서 판사들인데요. 최강도로 읽으라 그러고 싶다. 예. 그러니까 501명이 이제 좀 가만히 있어요. 참여했거든. 아저씨부터 더 버벅거리는 스타일이야. 뭐 좀. 대법원장이 기다려줘. 소속 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사법행정을 공개 비판할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관이 88.2%, 90%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다. 문제 제기를 하면 예. 당신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88%가. 예, 88.2%가요. 어. 그리고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도전한다라는 부분은 47%, 예. 그다음에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은 45.3%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반 명 중에 정도 한 명은? 되는 사람은 어. 이렇게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굉장히 충격적인 예. 결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하던 와중에 법관이라는 게 개인적인 성향은 다 갖고 있을 망정 예. 택도 없는 판결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택도 없지 않은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아리까리한 사건에 있어서는 저런 어떤 압박이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이 돼 있고 그간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법원의 인사가 검찰 인사를 닮아간다. 라고 표현을 정확한 했거든요. 표현을. 예. 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갖고 검사들의 판단을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건데요. 예. 정권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 줄게 사건다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검찰 인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너한테는 자리를 줄 테니까 너한테- 내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라. 네. 아, 자리 줄게 사건 나오거든 검찰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수들끼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법원은 그동안의 말입니다. 예. 판사가 웬만큼 이상한 무리를 하지 않냐 다음에 자기가 갈 자리를 대충 알아요. 예. 응? 근데 검사는 그걸 모른다는 차이가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은 나름대로 인사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일종의 이제 그것도 꼭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하여튼 임관 성적 순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그럼 그 서열에 따라서 대개 자기가 서울 갔다 지방 갔다 지방은 어느 정도까지 갔다 이런 것들이 대충 알았어요. 인사가 예측 가능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다. 이 아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인사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법원 내부에서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예. 근데 검사는 이건 사냥개잖아. 그죠? 야, 물어 그러는데 안 물었어? 그럼 저 지방 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 그런데 와갖고 막 열심히 무는 놈은 야 너는 계속 서울에만 있어. 예. 이게 됐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오른쪽만 물어 그러면 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들을 이게 통제를 해왔는데 예. 법원이 법원장급 이상이 되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얘기가 항상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판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불만이야. 자기도 이제 조직의 기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이 되면은 외부 기관장들이랑 같이 회식도 하고 만나서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에 가서 전주지방법원장을 한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경찰청장, 교육감, 향토사단장, 예. 국정원 지부장 이런 사람들 또 검찰청 검사장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기관장 예, 모임이랑. 예. 그리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가보면은 다 가방모찌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깜빡 죽는 신용을 하거든. 예. 근데 법원장이 어디 그런 데 가는데 판사가 가방 들고 와가지고 죽는 신용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게 막 불만으로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검사들은 저런데 니들 판사들은 왜 안 그래? 왜 내 밑에서 설설 안 겨는 거야? 니들도 개가 되란 말이야, 이들아. 그리고 그동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법원하고 검찰하고 어떤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이나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 가 있는 소위 선발된 엘리트 법관이라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늘 하냐면 기자들을 붙잡고 하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은 저렇게 조직력이 강해서 일치단결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데 법원은 이게 다 개별적으로 놀고 행정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 대법원장님을 보호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도 중과부적이다 우리가.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는 이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검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은연중에 닮아간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와가지고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는 판사들은 연차에 상관없이 모두 다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제죠. 예. 그 인사 원칙으로 또 인사 제도로 그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소위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원칙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유지원 변호사가 소개를 하던데 법관은 세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밖에 없는데 헌법상 그렇게 돼 있죠. 네, 헌법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밖에 없고 실제로 단일 호봉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원이. 예.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판사들도 위계가 있고 직급이 있어요. 예.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 단독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게 다 실제로 서열을 받아들이고 있거든, 직급으로. 예.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되는 거를 실제로 승진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네. 과거에 거기서 탈락하면 옷 벗고 나가는 게 관행이었잖아.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되면은 법원장 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는 거를 승진 순서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예를 들면 교수가 학장이 되더라도 학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잖아요. 예. 법원도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응? 예. 뭐가 먹을 게 있어야지 말을 또 듣고 거기 잘 보이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자꾸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관들이 야 이렇게 가면은 인사 시스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판사들이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판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사 문제가 자기의 신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니네 네. 인사권 갖고 우리 줄 세우지 마라. 우리 네. 독립적 판단을 좀 그 판결을 좀 하고 싶어. 네. 근데 니네 자꾸 인사권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니들 밑에 줄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 타국의 네. 이 그 사법부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네.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자. 그렇죠. 네, 네. 그럼 독일의 시스템을 쫓아가든지 네. 영국의 네. 시스템을 쫓아가든지 연구를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게끔 내 지위를 보장해줘라.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부분을 양승태 연구를 아저씨는 했는데 똥을 싸고 있네, 이것들이. 근데 실제로는 제일 끔찍한 얘기가 뭐냐면 법원에 좋은 자리가 있다. 예. 이게 사실은 말은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네. 되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응. 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판사들은 똑같이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지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는 일이 똑같은 거야, 원래는. 어딜 가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법원 자리라고 행정처 하는 같은 것이- 경우도 네. 사실은 판사가 예. 판결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예. 행정을 하는 걸 원래 싫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 차기 대법관으로 항상 되어와서 90% 정도 되는 거지. 되어왔고, 무조건.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평생 엘리트 코스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입법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 가서 예산 받으러 예산하고 다니고. 정치하는 거거든. 예. 판사들은 원래 그거 싫어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에 들어가잖아요. 예. 평생이 보장돼 있고 엘리트 코스로 간다는 게 이게 불행한 거죠. 절에서 도 닦지 않고 도 닦는 사람들은 계속 외곽으로 돌고 예. 행정보는 이판사판 우리 그렇지. 이야기 하잖아요. 이판사판. 예. 행정보는 승려들은 예. 출세길로 가고 그거네. 그럼요. 그럼 방법이 있어. 판사들을 다 대가리 깎아버리면 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나 교사들한테 예. 당신 강의하지 말고 행정만 봐라. 그래야지 저희 가서- 출세하다. 그럼 총장된다. 저 학생증 발부하고 애들 저 등록금 고지서 띄워주고 그런 거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등록금을 올릴 준비 그 계획을 짜고 그렇죠. 교육부 갖고 예산 따오고 그런 것만 하면 당신 총장 된다. 그럼 그런 거를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람한테 물어봤어. 판사들한테 행정처 발령난 판사가 유능한 판사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은 판사입니까? 그러면은 행정처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봐. 그러면 판사가? 아니 일반 일반 시민들한테 사람들, 강연하면서 일반 사람들. 네. 그러면 네. 행정처는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서무과 같은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시민들의 응답이 아이 그럼 당연히 거기 가는 거 싫어하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판사들은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출세길이니까. 출세길이라고 생각해서. 대법관 되고 고등법원장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부는 다 똑같이 독립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승진 코스인 자리가 생겨버렸어. 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 합의 21부, 22부, 23부. 그 다음에 영장 전담 부장판사. 행정법원부장. 예. 그죠? 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전담부장. 짬밥이 19년 되는데. 법조인들은 심지어
대법관 되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면 90% 이상으로 대법관이 되고요. 예. 확률로. 예.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하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데 여태까지 딱 한 명 떨어졌어. 한 명. 내 친구. 다 됐다는 거예요. 단독 판사 영장 단독을 한 친구는 한 명 떨어진 애가 있는데 걔는 예. 내년에라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장 편하게 전담 부장판사는 다 고등법원장이 되는 된 거야. 거지. 고등부장이 되는 고등부장. 거야. 예. 아하. 그러면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거를 승진이나 출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사전 보직으로 거기 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원하는 자리에다 집어넣는 자리가 왜 가정법원이나 민사부는 아니고, 왜 특허법원은 아니고, 왜 형사부나 영장 전담이 되느냐, 왜 행정법원이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권력과 밀접한 재판을 하는 부서잖아요. 재판을 하고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야, 너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알아서 있으면 뒤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이거는 버리는 나머지 판사들은 인간이고 네. 그 지금 출세하는 자리에 있는 거는 위에서 명령을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짓거나 물거나 하는 개 같은 판사네. 아니 뭐 내부에서는 귀족이 된 건데 또 희한한 것이 법원행정처를 거쳐 가야지 간 선수들을 또 그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중앙지법원의 형사합의부장, 영장전담 판사 이런 걸 보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코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판사들이 그런 제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라고 좀, 하면서 연구를 네. 좀 좀 후지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왜 너무 그런 국제인사 우리가 이제 이걸 한 데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들을 보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쪽팔린다. 후지지 않느냐 예. 이런 식의 1600만 예. 촛불을 든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에서 예. 이게 좀 쪽팔리는 짓이다.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니까 누군가가 니네 그런 거 활동하지 마.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 부분을 어떤 조치를 했죠? 그게? 사찰을 한 거야. 아직은 일종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의혹 제기된 거는 법원행정 지금 이제 그 사직을 예. 재임용 철회해서 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심의관으로 다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인사발령을 받은 그 사람한테 그 판사한테 A 심의관이라는 사람한테 니네 그분이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데 예, 예. 니네 그 활동 하지 말고 예. 축소시키고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뭐 제기되고 예산도 있습니다. 뭐 줄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예, 이야기도 그 있는데. 일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예. 그러니까 심의관한테 지시를 했다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는 그 사실관계가 있기 직전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정처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라고 예. 공부하는 학술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그런 연구회에 중복가입돼 있는 경우에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중복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단체에만 들어가라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공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제일 나중에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예. 그 판사들이 예. 다른 학회 모임에도 있고 예. 국제인권법 연구에도 이중 삼중 예. 가입돼 있는데 예.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좀 탈퇴해라. 라는 아니, 좀 쉽게 얘기해요. 라는 좀 거를 드리는 어려워 거죠. 죽겠네. 예. 그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일까지 심의관이 벌어질까? 왔는데 야 심의관 예. 너 이 심의관 좋은 자리 아니야. 너 출세하려면 음. 그 국제인권 이제 조금 과장해서 네, 얘기하면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좀 줄여. 네. 그리고 주제도 좀 바꿔. 예. 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마. 그러니까 예, 심의관이 이 양반이 좀 뭔 얘기야. 나 원래 자료 돌려보내줘. 예. 나 수원 지법으로 다시 갈래. 네. 수원 수원지법은 아닙니다. 안양지. 예, 안양 예. 수원이는 아니야. 나 도찐 개치지 예, 예. 뭐지. 나 원래 돌아갈래. 그러니까 또 돌려보낸 거야. 백도로 시킨 거야. 네. 그러면 다른 판사들이 이게 몽미 뭐지? 예, 그렇게 된 거죠. 출세 자리 갔다가 왜 돌아왔지? 그리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예. 법원 행정차장이 국제인권법 학회를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의혹이 있었다.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대법원의 여태까지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일이고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그냥 원한 대로 해줬을 뿐이다. 예. 왜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도 안 나오면서. 네. 그렇죠. 그건 설명하지 않은 그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처음에 근데 그 얘기했었던 본인이 것 얘기를 같습니다. 해버리면 되잖아. 그 심사관인가 심의관이. 그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어서 얘기가 곧
밝히지 그래서 않을까 싶어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예. 뭐 사실 근거 없는 거면 그 사직원을 제출 안 하거든요. 긴급하게 사직원 제출하고 봉합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뭐? 사직원을 진짜 봉합하려? 아니, 봉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표 봉합. 봉합하려고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근거가 없다면 예.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지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꾸렸잖아 대법원에서. 이게 뭐 해프닝 정도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그 차장이 임종헌. 임종원 차장이 해프닝인데 어쨌든 내가 이 문제에 내가 여기에 약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표를 내고 자기가 몽땅 뒤집어 쓰고 나간 거야.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네. 치욕스러워서 치욕스러워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법관들은 판사들은 10년 단위로 재임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양반이 이번에 30년이 찼어. 아, 그래가지고 또 임명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안 했고. 네, 그리고 2월 말에 자동으로 이제 판사 신분을 벗은 건데. 대법관 되는 길로 수리가 포기한 됐나요, 거네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죠. 사표 수리 됐나요? 사표가 사표가 아니고요. 아니고 재임용. 재임용. 예, 임기 만료. 아, 임기 만료? 임기 만료 퇴직이라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진짜 누군가가 정리 잘해주시네. 이렇게 쉽게 말씀해야 되는데. 순수잖아요. 누군가가 지시했을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밝히면 될 걸 마치 자기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유체이탈화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얘기한 건 이제 법원행정처 측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임종원 차장이 예. 그 해당 판사를 만나서 그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 예. 어? 그리고 임종원 차장은 그 판사를 결정적으로 잘 모른다 누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유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간의 법원에 쌓여있던 어떤 인사의 문제점들이 쭉 누적돼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은연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그런 압박을 설문조사나 가했던. 그런 활동이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 이게 터진 거야. 그 판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든 별일 아닌 것처럼 덮으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는 판사들은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임종원 차장이 옷을 사실은 보통 대법관이 눈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상훈 대법관이 지금 2월 말에 나갔기 때문에 예. 한 자리가 이미 공석이요. 비어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안 앉겠다고 하고 지금 나가는 셈이 됐거든. 야,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거네. 선수들이 볼 때는 대법원장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는 거지. 대법원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질 일 같으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죠. 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진짜 대법원장께서 어. 정말로 이제 나중에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고 예. 그리고 그만큼 사실은 누적돼 있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예. 그리고 뭐 그 변명이랍시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어떤 인사권에 의한 사법권 농단을 그 배제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제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런 시대는 좀 벗어났고 그렇죠.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의 숫자가 이번에 나도 신문에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16,000 몇 개더라고.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혼자서 인사권 갖고 있는 숫자가? 인사권이 그러니까 판사 3,000명, 법원 공무원 13,000명, 와. 어? 그럼 16,000건이야? 일단 국가기관에 그다음에 국가기관. 헌법재판관 예.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인 지명권이 있어요. 그다음 대법관도 자기가 다 제청할 수 있고. 오. 방송통신 뭐 국가인권위원회 3명, 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예. 그럼 총 몇 명? 16,003명이야? 별게 다 있어. 무슨 뭐 세월호 투기 같은 거 만들어줘도 거기 대법원장이 예. 추천하는 게 또 하나씩 끼어들어. 그럼 그런데 맞아요. 물론 이 사실관계는 지금 조사가 돼서 철저히 밝혀가지고 책임자들의 응당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정말 이 설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89%에 달하는 판사들이 인사권이 그러니까 자기 판결 결과에 따라서 주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신 판결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신 판결 88%가 이거는 아무리 대법원장께서 잘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정말 이게 만약 외국에서 정말
이 판사들이 10%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해도 그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지. 일이지. 판사가 저는 독립관청이 그로서 생명이 없으면 봉급쟁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판결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지금 반세기가 지났는데 동일한 판결을 계속 하잖아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판례에 사회는 바뀌었는데 판례는 변동이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눈치 보니까 소신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들어가지고 과거와 달리 법관을 과감하게 징계하고 그러니까 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거나 상급심 판결을 비판한 법관을 과감하게 징계하고 재임용 그다음 재임용을 탈락시켜버리고 서기호처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법원에 눈치를 몸담고 보는 있는 거네. 선수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태생이 또 판사라는 직업을 택한 선수들이 그렇게 또 배짱이 크고 이런 게 아니야. 원래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소심하거든. 그러니까 고통자기가 너무 좋지. 자, 그럼 결론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야? 저는 법원 행정처 예. 기본적으로는 해체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럼 행정은 누가? 대법관들의 인사권을 이번에 나온 얘기, 죄송합니다. 네, 말씀 네. 끊었고, 이번에 그 미국의 사례에서는 직원분들이에요. 네, 직원분들이 판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판사는 한 분도 없고 어허. 직원들이 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한 거죠. 왜 가령 외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직원들이 행정을 예. 전담하는 직원들만 두고 그들이 그렇게,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게끔 예, 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업무는 판사 심의관을 그대로 두는 업무도 필요할 수 있으면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두는 것도 양승태 필요하고. 대법원장은 뭐든지 야단을 좀 한번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나는 좀 외부에 좀 알리고 싶은 해프닝이 뭐냐면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양반 취임하고 나서 등산 좋아한다고 예. 처음에는 행정처 간부들 데리고 등산을 다녔어요. 예.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법원에 가서 소통을 하겠다고 각 지방법원을 방문해가지고 등산을 한 거야, 주말에. 예. 예? 그러면 이제 판사들 마시네. 아유. 다 등산 다 좋아합니까? 근데 다 나와야 되잖아. 대법원장이 오셨는데. 그것도 서열순으로 쭉 주셔서 그것도 또 줄 서서 올라가는데 이 양반은 산 많이 다녀봤으니까 또 나이에 비해서 또 잘 올라가. 근데 맨날 일만 하던 젊은 선수들은 또 못 따라가. 그럼 그것도 죽겠는데 끝나고 나면 또 그냥 갑니까?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뭐라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돌리면 또 산에 올라가면 또 그냥 가나요? 직원들이 또 다 또 막걸리네 뭐래 또 짊어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풀어놓고 이렇게 하고 한 것도 쪽팔린 일인데 그걸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자기는 소통했다 그러고. 갔다 오면은 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네. 왜 자꾸만 산에 올라가는 거 사찰했나 했더니 산에 잘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찰한 거네. 아이고 이게 또 저 우스운 일이 많다니까. 그래야 갔다 오면은 또 일부 또 진짜 감동한 판사들이 예를 네. 들면 대법원장님 만나서 좋았고 응? 글을 써. 글을 써 내부 게시판에. 그러면 이게 다음부터는 또 다음에 가는 데서는 한 명이라도 또 안 쓰면 또 안 되는 거야. 다 써. 다 그렇잖아. 그러면서 막 점점 이 강도가 막 더 오그라지게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우리 그 사법연수원들 모임 가면 그 판사가 지도교수면 판사가 나오면 100% 나와요. 근데 판사가 안 나오면 거의 안 모여. 무슨 의도인지. 그 뭐냐면 나중에 판사 재판할 때 영향이 지금 판사가 지도교수가 연수원의 지도교수 현재 지금 지도교수가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그날 사법연수원 모임에 나온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눈두장딱 지키고 잘 보여야 어쨌든 되니까. 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삼심 제도가 있는 것은 예. 독립관청을 전제로 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처럼 일렬로 줄 세워버리면 삼심이 의미가 없어요. 행정심판을 계속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거 사법개혁의 중요한 핵이겠네, 이게. 뭐 정권 교체랑 상관없이 예. 이 문제는 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서도 결과니까. 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요. 일단은 제 생각은 아까 어떻게 했냐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제 조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확실하게 밝혀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은 책임 지셔야 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제. 제도 개선도 제도 개선하자. 이루어져야죠. 이런 예. 부분을 맡고 있었던 그러니까 음. 자꾸 관료화시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예. 부분을 그건 이제
이번에 사실 공동 세미나를 하면서 판사들이 얘기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네 안에서 하고 있는데 힘에 겨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사회도 같이 좀 뭐 해달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하는 이유는 저렇게 판사들이 독립적 판결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혹은 공동체 사회를 위한 활동하는 사람들을 옥죄일 수 있다. 네. 즉 민주주의가 역행될 수 있다는 네. 점을 제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인지하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법관이 이렇게 관료화되지면 예.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올바른 재판 받을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것 때문에 1년 갔다 온 거야 그럼? 뭐 꼭 무관하다고 뭐 표현할 수 하여튼 있어요. 뭐 변호사 재판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고 예. 이게 1심 판사가 잘못할 가능성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누가 했어? 항소심 가면 예. 변경될 가능성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변경될 되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료화되면 그게 없다. 판사가 이거 내가 볼 때는 무죄인데 예. 이런데 위선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성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소심 판결한다. 소심 판결 못하고 소심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소심한 판결. 그러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줄게 사건다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검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너한테는 자리를 줄 테니까 너한테 내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라. 네. 잘해줄게 사건다오거든 검찰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수들끼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법원은 그동안의 말입니다. 예. 판사가 웬만큼 이상한 무리를 하지 않는 다음에 자기가 갈 자리를 대충 알아요. 예. 응? 근데 검사는 그걸 모른다는 차이가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은 나름대로 인사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일종의 이제 그것도 꼭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하여튼 임관 성적 순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그럼 그 서열에 따라서 대개 자기가 서울 갔다 지방 갔다 지방은 어느 정도까지 갔다 이런 것들이 대충 알았어요. 인사가 예측 가능했다. 예측 가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인사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법원 내부에서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예. 근데 검사는 이건 사냥개잖아. 그죠? 야, 물어 그러는데 안 물었어? 그럼 저 지방 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 그러는데 와갖고 막 열심히 무는 놈은 야, 너는 계속 서울에만 있어. 예. 이게 됐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오른쪽만 물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들을 이게 통제를 해왔는데 예. 법원이 법원장급 이상이 되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얘기가 항상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판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불만이야. 자기도 이제 조직의 기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이 되면은 외부 기관장들이랑 같이 회식도 하고 만나서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에 가서 전주지방법원장을 한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경찰청장, 교육감, 향토사단장, 예. 국정원 지부장 이런 사람들 또 검찰청 검사장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기관장 예. 모임이랑. 예. 그리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가보면은 다 가방모찌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깜빡 죽는 신용을 하거든. 예. 근데 법원장이 어디 그런 데 가는데 판사가 가방 들고 와가지고 죽는 신용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게 막 불만으로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검사들은 저런데 니들 판사들은 왜 안 그래? 왜 내 밑에서 설설 안 겨는 거야? 니들도 개가 되란 말이야, 이 들아. 그리고 그동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법원하고 검찰하고 어떤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이나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 가 있는 소위 선발된 엘리트 법관이라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늘 하냐면 기자들을 붙잡고 하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은 저렇게 조직력이 강해서 일치단결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데 법원은 이게 다 개별적으로 놀고 행정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 대법원장님을 보호하면서 똥을 싸고 있네, 이것들이. 근데 실제로는 제일 끔찍한 얘기가 뭐냐면 법원에 좋은 자리가 있다. 예. 이게 사실은 말은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네. 되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응. 예. 그러니까 어디 가나 판사들은 똑같이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는 일이 똑같은 거야. 원래는 어딜 가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법원 자리라고 행정처 하는 같은 것이 경우도 네. 사실은 판사가 예. 판결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예. 행정을 하는 걸 원래 싫어해야 되거든. 예. 법원 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법관으로 항상 되어왔고 90% 정도 되는 거지. 되어왔고 무조건.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평생 엘리트 코스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입법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 가서 예산 받으러 예산하고 다니고 정치하는 거거든. 예. 판사들은 원래 그거 싫어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에 들어가잖아요. 예. 평생이 보장돼 있고 엘리트 코스로 간다는 게 이게 불행한 거죠. 절에서 도 닦지 않고 도 닦는 사람들은 계속 외곽으로 돌고 예. 행정보는 이판사판 우리 그렇지. 이야기 하잖아요. 예. 행정보는 승려들은 예. 출세길로 가고 그거네. 그럼요. 그럼 방법이 있어. 판사들을 다 대가리 깎아버리면 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나 교사들한테 예. 당신 강의하지 말고 행정만 봐라. 그래야지 저희가 출세해야 돼. 그럼 통장 된다. 저 학생증 발부하고 애들 저 등록금 고지서 띄워주고 그런 거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등록금을 올릴 준비 계획을 짜고 그렇죠. 교육부 갖고 예산 따오고 그런 것만 하면 당신 총장 된다. 그럼 그런 거를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람한테 물어봤어. 판사들한테 행정처 발령난 판사가 유능한 판사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은 판사입니까? 그러면은 행정처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봐. 그러면 판사가? 아니 일반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강연하면 시민들한테. 그랬어. 예. 그러면 예. 행정처는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서무과 같은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시민들의 응답이 아이 그럼 당연히 거기 가는 거 싫어하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판사들은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출세의 길이니까.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대법관 되고 고등법원장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부는 다 똑같이 독립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승진 코스인 자리가 생겨버렸어. 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 합의 21부, 22부, 23부. 그 다음에 영장 전담 부장 판사. 행정법원부장. 예. 그죠? 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전담부장. 법조인들은 짬밥이 19년 되는데. 법조인들은 판사도 안 대부분. 해본- 그 심지어 대법관 되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면 90% 이상으로 대법관이 되고요. 예. 확률로. 예.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하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데 여태까지 딱 한 명.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법부가 불불 끓고 있어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지원 부장판사 어쩐 일로 나오셨어?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야? 이제 법원에서 요즘에 보도되는 거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법원 내 국제인권법, 학회. 연구회,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지난 토요일입니다. 25일 날, 예. 연세대학교 로스쿨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국제인권법 연세대 연구, 법학연구원하고 예, 법학연구원, 공동으로 예, 했죠.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 이게 판사들이 모인 조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교 법학대학원하고 같이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 그거과 관련돼서 그 행사도 축소하고, 예. 또 그 행사를 주최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활동 자체를 축소한 것을 요구를 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예.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조사가 지금 청취자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네. 판사들 조직 중에서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적 성향 보수 언론 쪽에서 그분들이 뭐 판결만 하면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
자꾸 시비를 걸었지. 문제를 만들었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거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TV조선이 승인이 취소될 뻔했잖아. 그게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도 예. 뭐 이 진보적인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예. 분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모임 중에 연구 모임, 하나예요. 여러 연구 모임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지금 이 국제 아, 유지연 변호사 우리법 연구 회원인데 어디가 진보적이 생겼어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구석이. 빨간처럼 생겼지. 아니 그래서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그런 연구회 중에 하나고 연조가 좀 짧고 예, 그 좀 많이 사람들이 참여해 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그 법원 행정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세미나 주제가 조금 이상했잖아요. 네.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도 중과부적이다 우리가.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 이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검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은연중에 닮아간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와가지고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는 판사들은 연차에 상관없이 모두 다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문제죠. 예. 그 인사 원칙으로 또 인사 제도로 그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소위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원칙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유지연 변호사가 소개를 하던데 법관은 세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밖에 없는데 헌법상 그렇게 돼 있죠. 네, 헌법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밖에 없고 실제로 단일 호봉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원이. 예.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판사들도 위계가 있고 직급이 있어요. 예.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 단독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게 다 실제로 서열을 받아들이고 있거든 직급으로. 예.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되는 거를 실제로 승진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네. 과거에 거기서 탈락하면 옷 벗고 나가는 게 관행이었잖아.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되면은 법원장 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는 거를 승진 순서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예. 그런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예를 들면 교수가 학장이 되더라도 학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잖아요. 예. 법원도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응? 예. 뭐가 먹을 게 있어야지 말을 또 듣고 거기 잘 보이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자꾸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관들이 야 이렇게 가면은 인사 시스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판사들이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판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사 문제가 자기의 신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니네 인사권 갖고 우리 줄 세우지 마라. 우리 네. 독립적 판단을 좀 그 판결을 좀 하고 싶어. 네. 근데 니네 자꾸 인사권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니들 밑에 줄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 타국의 네. 이 그 사법부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네,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자. 그렇죠. 네, 네. 그럼 독일의 시스템을 쫓아가든지 네. 영국의 네. 시스템을 쫓아가든지 연구를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게끔 내 지위를 보장해줘라.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거 양승태 연구를 아저씨는 했는데 이상하다고 대법원이 보기에 대법원이 이상한 보기에 이상한 거 아니야? 예. 주제가 뭐예요? 정확한 그 명칭을 말씀드리면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법관 독립 강화의 관점에서. 법관 인사제도와 법관 독립. 예. 이 라는 주제로 부분. 세미나를 하려고 했더니 네.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중에 예. 법관들 501명 갖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결과가 양성태 대법관 체제에 그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오. 그거를 사전 차단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 501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좀 예. 알려주세요. 어허. 충격적이야. 네. 사실은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상적인 잠깐 예. 법관은 총 몇 명입니까? 제가 2,900명 정도로 아 알고 3,000명쯤 돼요? 예. 그 검사보다 많네? 당연히 많죠. 하는 일이 그 검사는 재판이 형사 여러- 사건만 네. 하지만 판사는 형사 민사, 민사 사건을 다 형사, 하잖아. 가사, 아. 뭐 당연히 여러 많지.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 나 이혼할 때도 법원 가서 했다. 네. 그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예. 이제 그
설문 대상은 그 답변한 사람들은 다 학 써서 판사들인데요. 최강도로 읽으라 그러고 싶다. 예. 501명이 아, 좀 가만히 있어요. 아저씨도 더 버벅거리는 스타일이야. 뭐 좀. 대법원장이 소속 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사법행정을 공개 비판할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관이 88.2%, 90%에 오, 다 대법원장이 해, 다. 문제 제기를 하면 예. 당신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88%가. 예. 88.2%가요. 그리고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도전한다라는 부분은 47%, 예. 그다음에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은 45.3%가 두 반 명 중에 정도 한 명은? 되는 사람은 어.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굉장히 충격적인 예. 결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하던 와중에 법관이라는 게 개인적인 성향은 다 갖고 있을 망정 예. 택도 없는 판결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택도 없지 않은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아리까리한 사건에 있어서는 저런 어떤 압박이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이 돼 있고 그간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법원의 인사가 검찰 인사를 닮아간다. 라고 예, 표현을 정확한 했거든요. 표현이요. 예. 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갖고 검사들의 판단을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건데요. 예. 정권이 인사를 하는 거죠.